꼭 챙겨야 하는 대장암. 자,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장암을 물리치는 밥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정말 준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 거의 뭐 임금님 수라상보다 가짓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가 엄지의 제왕이 정말 회심의 어떤 여러분께 이거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진짜. 새싹류 있고요. 채소류, 곡류, 그리고 과일, 열매류, 뿌리류, 버섯류, 해조류, 슈퍼푸드, 항암 면역 성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아니 겨우살이가 먹는 거였어요? 그러게 네. 말이야. 나 하루살이 먹는 건 겨우살이 줄 또 우리가 이거를 먹으려면 먹기도 전에 차리다가 그냥 끓여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차려드립니다. 차리다가. 너무 예, 많아요. 이 중에서 진짜로. 내가 이 중에서 매일 챙겨 먹는 재료가 있다.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거 있습니까? 아, 오영씨 씨 있잖아요. 저는 곡류 쌀이요, 쌀. 그래 나도 있다 쌀. 쌀이. 고소영 아나운서는 뭐 네. 닮은 거 있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토마토 많이 먹고 그다음에 슈퍼푸드. 네. 뭐 그냥 녹차 조금 먹는 정도? 과일이나 채소 뭐 이런 거는 생식을 솔직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버섯류, 해조류, 특히 해조류는 진짜 비리잖아요. 저는 잘 못 먹거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방법 있습니다. 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생실. 가루 생식. 근데 이건 좀 가루잖아요. 그럼 아까 네. 말했던 그 74가지였나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7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가지수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요, 먹기가 쉬워야 돼요. 맞아. 이게 생식 형태가 있으니까 물에 타갖고 정말 먹기에 정말 간편한 그러한 생식 가루입니다. 근데 채소랑 과일 같은 식품에는 사실 수분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결 건조라는 가공법 때문인데요. 식품을 영하 40도 이하에서 얼리는 방법을 동결 건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성분의 손실과 효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실물보다는 가루로 나오면 이게 정말 영양소는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걱정돼. 진짜로 정말 살아있는 걸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네,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네. 동결 건조한 식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 근데 보기에 자기 원래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죠. 그렇죠. 하지만 수분이 싹 빠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예. 동결 건조한 거. 어머. 딱딱했던 동결 말도 안 되다, 건조했던 이거는. 재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호박도. 동결 건조라는 거는 수분만 뺐다. 그러면 보건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영양소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장점이 바로 동결 건조입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는 어떤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데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손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동결 건조 이해됩니다. 야, 너무 신기하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물이다 하니까 다시 쏙 돌아오지? 뭔가 냉동 인간이 살아난 것 같은 느낌. 정말.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아침밥 대신에 미숫가루를 먹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똑같은 가루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생식 가루와는 조금 뭔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말린 상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쥐어볼게요. 쥐어볼게요. 와. 바스라지네. 예, 이렇게 쉽게 바스라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생식 가루는 원형 그대로 네. 영양소 파괴가 없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든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미숫가루나 곡물가루는 열에 볶아서 가루를 냈기 때문에 이 열에 가해지면서 이 음식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이 거의 손상이 되겠죠. 또 이게 소화 흡수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장에 대장균의 먹인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또 쉽게 오기도 하고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중요해요. 이 동결건조 식품인 생식가루는 각종 영양분이라던가 이 대장 건강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 섭취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을 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고요. 독소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 안에 머무는 모든 독소를 다 아울러서 다 잡아 끌어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식이섬유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얼만큼 먹어야 내가 정말 하루에 이렇게 변을 내보내는데 기본적으로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 하루 섭취 권장량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5g, 여자는 20g입니다. 많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마트에서 식이섬유 25g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식이섬유 영양소가 가장 많은 케일과 블루베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케일이 요게요 125장이고요 125장이고요 블루베리는 556알이에요. 예. 이 정도를 먹어야 남자인 경우에는 25g, 여자인 경우에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섭취하기 쉬운 생식의 형태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저걸 어떻게 하루에 먹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까 보였던 판넬에 74개. 74개가 이 가루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놀라워 보이네요. 네. 어떻게 섭취합니까? 그냥 물에서 타 먹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편하게 한 물 150ml 정도 되고요. 이제 생식 30g 정도거든요, 이 정도가.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물통에다가 타서요. 흔들어요? 네, 이야. 흔들어서 타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정말 쉽죠? 이? 준비해 드렸으니까 텀블러에다가 다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쉬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맛이 어떨까인데 야 정말 이거 금방 섞이네요, 근데. 물에 잘 녹는다. 금방 섞여. 네. 일단 구수한 향이 나거든요. 누룽지도 약간 누룽지 맛도 나고 누룽지가 구수한 향인데. 녹차물 맛도 나고 아니 뭔가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약간 그런 풍미가 있고 그리고 뭔가 포만감도 느껴져요. 이 생식이 장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은 생식을 하면 대장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상쥐의 대장 단면입니다. 조직 주변에 흰색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육모인데요. 육모가 이제 식품의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고지방식으로 염증 유발한 쥐의 대장 단면인데 보시다시피 대장벽이 두꺼워져 있고 조직이 거의 파괴됐고 육모가 거의 안 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고지방식을 하고 대장에 염증 생긴 쥐에게 8주간 사료의 70%를 생식으로 바꿔서 섭취를 한 건데요. 하얀색 육모가 육안으로도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벽도 얇아지고. 그러면 이제 장에 염증이 있더라도 이제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럼 생식이 대장에 생기는 암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 대장암을 유발한 쥐에게 11주간 그 70%의 생식이 함유된 사료를 먹였더니요. 이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덩어리인 이상점막 선화의 발생 빈도가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생식을 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면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네, 도움이 됩니다. 이 장이 아무래도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인 만큼 이 장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전신 면역력이 좌우가 되는데요. 생식으로 장 건강이 개선이 되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대장염을 앓고 있는 쥐에게 8주 동안 생식을 먹게 했더니 이 면역력이 강화가 돼서 염증도 억제되고요. 손상된 대장세포가 회복됐지만 이 생식을 먹지 않은 쥐는 손상된 대장세포가 괴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면역력이 장에 있다는 게 처음엔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은 당연할 정도로 이게 뭐 장이 안 좋은 여자들은 안 그래도 이렇게 순환이 안 좋은데 배까지 좀 두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결국은 유해균이 쌓이겠죠. 근데 유해균은 결국 지방 그리고 비만을 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완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둘이 합쳐지게 되면 뱃살이 더 나와요. 맞아. 근데 문제는 뱃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암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한 영국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 뱃살 여성이 10cm 늘어날 때 대장암의 위험 발병률이 16% 정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뱃살이 중년 여성들의 대장암 위험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 건강에 생식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살이 빠지는데도 생식이 도움이 될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식에는 식이섬유가 아무래도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에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단쇄지방산은 말 그대로 길이가 짧아서 축적 안 되고 에너지로 빨리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체지방 쌓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과체중인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생식 식이요법을 진행했더니 체중은 4.59% 감소, 체질량 지수는 4.56% 감소, 체지방률은 6.18%, 체지방량은 무려 10.1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식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생식의 원료가 국내산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해. 또 이 단백질, 식이섬유, 아연 같은 이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는지, 또 착색료, 향료 같은 첨가물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생식이다 보니까 각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어서 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위염이나 이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